아이를 키우는 부모시라면 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키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니 자녀 성장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나이에 맞게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이보다 성장이 너무 느려도 빨라도 모두 문제가 되는데요. 성장 속도에 문제가 일으키는 요인들을 찾아 해결해주고 현재 나이와 맞는 성장 속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이 더딜 때 성장 호르몬 주사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3% 이하의 저신장 혹은 성장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사보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생활 습관과 질환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수면, 운동, 소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면 성장이 더디거나 너무 빨라져서 최종적인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약 70% 정도는 수면 중에 분비되어 수면과 성장 호르몬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깊은 수면을 이루는 수면의 질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잠을 깊게 잘 못 자고 있다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면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도 수면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밤에 과식을 하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든지 낮에 햇빛이 많이 세지 않는다거나 하는 생활 습관들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뿐 아니라 비형 같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과 질환들이 개선되면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하고 있을 때는 운동을 안 할 때보다 성장 호르몬이 2배 이상 분비되고 운동이 끝나고도 60분 정도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스트레칭, 줄넘기, 달리기 같은 운동들은 성장 호르몬 분비뿐만이 아니라 성장판 주위의 혈액순환과 뼈세포 분열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자극 외에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키 성장과 비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키 성장은 사춘기가 시작되고 2, 3년 안으로 보통 마무리됩니다. 소아 비만의 경우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신체의 성숙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또래에 비해서 더 키가 커 보이고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춘기가 빨리 오고 키 성장이 빨리 끝나서 최종적인 성인 키는 오히려 더 작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장 호르몬은 키 성장뿐 아니라 몸에 지방을 태우는 데도 쓰이는데요. 따라서 비만으로 몸에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의 일부는 지방을 태우는 데 쓰여서 온전히 키 성장에 다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살이 다 키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지 않는 얘기고요. 운동을 통해서 체중과 비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종적인 성인 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것 또한 성장에 더 이로운 활동이 됩니다. 햇빛을 충분히 쐬면 성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의 생성이 원활해지고요. 밤에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아이들은 성장에 더 더딜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예민한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과흥분 상태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입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해서 양분이 잘 흡수되어야 성장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소화 기능이 약하고 먹은 것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허약해지고 성장도 원래 나이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력이 약한 경우에는 양분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치료 등을 통해서 소화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식습관에 있어서 저녁에
만약에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함께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라,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는 데 소모돼 정작 키를 크게 하는 일에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야식이나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 또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장은 실제 나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이 너무 빠르다면 비만, 성조증 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없는지, 원래 나이보다 성장이 더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없는지 수면, 운동, 소화의 관점에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생활 습관과 질환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서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를 회복하는 것이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나이에 맞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알지?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